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그러니까 맹자, 횡설수설 맹자 37번째 시간 끝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옛날에 무덤이 왜 생겼느냐 하는 데 대한 맹자 나름대로의 그 설명입니다. 이것이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맹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널리 알려져서 무덤의 시작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은 맨 첫 줄에 보면 상유부장기친자라는 것은 아버지를 그 땅에 묻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린 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의 얘기 아니라 과거에 상당히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렸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죽었는데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 거의 위지어학이라는 것은 들어가지고 뭐 없든지 혹은 들든지 해서 그냥 구덩이에 산 계곡에 있던 구덩이에다가 골짜기죠. 골짜기에다가 그냥 갖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칠 뒤에 뭐 사냥을 나갔든지 혹은 무슨 일을 하러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니 이놈들이 이 여우 그죠? 또 여우 호자에다가 리는 삭 있지 않습니까? 삭. 이 여우와 삭 이런 것들이 자기 그 부모의 시신을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겠죠. 거기다가 또 파리와 그 모기, 파리 뭐 파리 모기에 파리와 모기들이 여기 고체질은 뭐냐면 막 빨아먹고 뜯어먹고 이런 뜻입니다. 지난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자는 후세에 많은 해석이 있었는데 고자는 이 깨물 저자와 같은 의미 글자이다. 이렇게 해서 요 글자가 두 개가 합쳐가지고 뜯어먹고 빨아먹고 하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고 요즘 현대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자는 지난 시간에 빠졌다 그랬죠. 여기 땀자자가 저기에 빠져 있습니다. 기상유자. 기상유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저절로 이마에서 땀이 주르르 흐른다 이거예요. 이마에서. 왜 흐를까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예의불시라는 건 뭐냐면 옆으로 흘끗 볼 뿐 정면으로 직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 평생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이렇게 했던 그 부모가 시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흘끗 보고는 정면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비위인자, 요 자자가 또 빠졌죠, 요 글자.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남 생각을 해서 땀을 흘린 게 아니라 중심 다른 면목, 마음속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찔린 양심이 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속에서 자발적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 귀하야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랄이 그 류라고 잘못 쓰였죠. 류라고 읽을 때에는 이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삼태기 같은 흙을 담는 도구 이럴 때에는 둔법주의 되면 나가 되겠죠. 그리고 리는 삽입니다. 그러니까 라는 삼택이나 들것 이런 것이고 그것을 저기 잘못 쓰는 것처럼
류라고 하면, 류는 뭐냐면 이 나무 덩굴이지 않습니까? 덩굴을 의미해. 한 글자가, 중국의 한자는 한 글자가 2개 이상의 발음과 의미를 가진 글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태기 할 때 라라고 읽고, 이 덩굴 할 때는 류라고 했습니다. 저기 류가 잘못된 글자죠. 발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류리 엄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집으로 가서 삼태기와 삽을 가지고 와서, 엄지라는 것은 그 부모의 시신을 이제 덮었다, 흙으로 덮었다, 이런 말입니다. 엄지성시야. 그러니까 이 덮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라면, 그러니까 양심의 이 자극을 받아서 덮는 것이, 덮은 행동이 그것이 정말 정당성이 있고 옳은 것이라면, 효자인인, 효자나 어진 사람이 자기 부모를 묻을 때에는 반드시 도리가 있다, 방법이 아주 알맞는 방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좀 많으면, 이 생활이 어렵더라도 관은 하나 짜고, 거적대기는 하는 게 아니라 관을 하나 짜고, 또 여유가 더 있으면 곽 하고, 또 더 여유가 있으면 이 회벽을 쳐서 일체 이 벌레라든지 뭐 땅강아지나 혹은 뭐 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단단히 이제 시신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계곡에다가 시신을 버려 놓았다가 뒤에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으로 뜯어먹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그리고 이제 흙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봉분이 됐죠. 뭐 이런 이 무덤이라는 것이 이런 이 배경에서 생겼다는 것이 명자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꼭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자가, 맹자의 제자인 서자가 이자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자가 부끄러워하면서 한참 있다가, 정말 선생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셨다, 나에게 정말 좋은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자가 맹자에게 한 수 배웠다 하고 물러갔다는 그런 얘기죠. 이 무덤의 기원에 관한 맹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설명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오늘은 맹자, 그러니까 38번째 시간인데요. 38번째 등문공 하편입니다. 등문공 하편에 이런 어떤 내용이 또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진대라는 사람은 맹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진대라는 사람이 불견제후 의학소연. 불견제후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 요즘 말이죠, 이 선생님께서 제후들을 보려 하지 않으시는데, 선생님께서 뜻을 펼치려면 이 권력자들은 제후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또 권력을 일부를 나누어 가지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정치를 해서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요즘 보니까 제후를 만나는데 별 관심이 없고 또 몸을 사리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학소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의학이라는 것은 뭐뭐 한 듯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의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소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자의 설명이나 보통 설명 보면 사소한 절개에 얽매이다. 아주 사소한 절개에 얽매여 가지고 작은 것을 보고 개의하느라고 큰 것을 못 본다. 혹은 좀 더 이 구체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선생님 좀 째째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너무 째째하시는 것 같아요. 화끈하셔야지 왜 째째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진대가 불견제후 의학소연.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금일견지, 선생님께서 지금 말입니다, 한번 제후를 한번 만나신다면 대즉 이왕, 크게는 선생님이 이론을 가지고 그를 설득해서 이 제후들 중에 한 사람을 설득을 해서 이 왕자로, 천하를 통일하는 왕자로 만들 능력이 선생님께 있고, 소즉 왕자는 못 된다면 적게는 최소한 그 사람을 강한 무력을 가져서 그 이웃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패자가 될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왈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기록에 보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면 왕척이 직심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굽혀서 심은 8자입니다. 이거 1m라면 8m가 되고 30cm라면 2m 40이 되고 이렇게 척이라는 것은 이 척 심의 8분의 1이 그 1의 이 길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한자를 굽혀서 한 길을 그렇죠? 그 1척을 굽혀가지고 8척을 바르게 펼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그리 크다 이런 말이죠.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의학 가위야 이것은 뭐냐면 선생님께서 지금 한번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제후들에게 가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설득을 해서 적게는 패자, 크게는 왕자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움츠리고 계시고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절개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몸을 사려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가 스승의 과연 이런 참 건방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대왈 불견제후 의약 소연 금일견지 대적이왕 소적이패 차지왈 왕척이 직심 의약 가외야 이렇게 맹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맹자가 좀 기가 막혀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맹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석 제경공 전 초우인 이정 부지 장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제나라 경공 공자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맹자보다 훨씬 앞시대 제나라 경공이 이 전이라는 건 뭐냐면 밭전자인데 이 밭전자는 이 전자 속에 사냥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냥할 전자예요. 수렵. 그러니까 사냥을 하러 가는데 사냥을 할 때 이 우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왕의 직할지에 있는 사냥터를 관리하는 사람을 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우라 그러기도 했고 우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냥 관리인을 부르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참 폼나는 깃발인데 이 깃발은 누구를 부를 때 쓰느냐면 대부를 부를 때 장관들을 부를 때 이 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사들을 부를 때는 활을 보내요. 활을 왕이 준 활을 가지고 사자가 가서 활을 보이면 왕이 오라는 소리구나. 대부를 부를 때는 깃발을 가지고 가고 이 우인을 부를 때는 피관이라 그래가지고 가죽 모자 피관 그 가죽 모자를 보내는데 아니 이 대부를 부를 때 부르는 정을 보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왕이 지금 하는 예법이나 혹은 사람을 부르는 규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안 옵니다. 왕이 불렀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살지 제 경우에 화가 나서 이놈이 오라면 오는 것이지 뭐 피관을 안 보냈다고 안 와? 뭘 활을 보내건 활을 보내건 정기를 보내건 오라고 하면 와야지 이런 말이 많아 이러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지사불망제구학 용사불망상기원 이런 말로서 이 우인을 평가했다 이겁니다. 그 우인은 뜻이 있는 선비여서 이때 사는 무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무사에서 불망제구학 이 구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러분 무덤 얘기할 때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전쟁하다 죽거나 뭐 하여튼 사고사로 죽거나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시체가 그냥 이 땅속에 묻히지 않고 폭로되어 있는 시체가 드러나 있는 거, 시체가 뭐 훼손되고 이런 거 전혀 걱정,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목숨을 바쳐서 싸울 뻔 내가 뒤에 내가 죽어서 내가 시체가 뭐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런 거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용감하게 하면 용감하게 하는 것이 지사고, 용사도 마찬가지죠. 예. 지사는 뜻 있는 섬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용사는 정말 저거는 문신이고 무신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지사는, 그리고 용사는 이 불망상기원이라는 뭐냐면, 이 원자가 뭐냐면, 원자의 본래의 글자를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뭐 같습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이게 뭐 머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머리를 뜻합니다. 이 글자는. 네. 여기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원자는 뭐냐면 머리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원자 대신 달리 쓸 수 있는 글자는 이런 글자, 수 혹은 두, 예. 이런 글자가 이 원자와 같은 글자예요. 수나 두. 그래서 불망상기원이라는 것은, 상이랑 머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목이 잘린단 말이죠. 죽는단 말이죠. 죽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항상 언제 죽어도 난 죽어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는 이런 그 용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 있는 선비는 죽어서 도랑과 꼴짝이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 뭐 그랬으면 그랬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을 다 한다. 이런 지사의 생각은 그럴 것이고, 용사는 말이죠. 전쟁터에서 자기 머리가 잘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우인이 그런 지사에 속할 수도 있고 용사에 속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무엇을 취했겠는가? 이 말하면 공자가 사냥터를 관리하는 이 사람의 우인의 어떤 점을 높이 샀는가? 이게 공자 해취연 이런 뜻입니다. 취비기초불황야,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부를 때 이 피관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가죽 모자를 보내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대부를 부르는 이 깃발을 보내기 때문에 예법이나 제도의 규칙에 맞지 않다. 규칙에 맞지 않은 것은 난 절대로 하지 않는다. 본분을 지킨다. 이런 점을 높이 샀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칭찬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지사요 용사다 이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칙과 자기의 예법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다 이겁니다. 이현우에는 만약이란 부대기초의 왕 하제. 그러니까 합당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당한 부름을 그러니까 예법에 맞는 규칙에 맞는 도리에 맞는 그런 이 부름, 그렇게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우인처럼, 하찮은 우인도 그러한데 내가 어떻게 그 왕들이 그 제후들이 나에게 아주 이 후패, 그러니까 이 후패를 보내고, 후패 이 패배 후패, 후패를 보내고 또 많은 예를 들어서 뭐 훌륭한 수레, 큰 수레도 보내고 뭐 이렇게 정식 예를 지켜서 나를 초빙한다면 내가 가겠지만,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어디 가느냐. 그리고 나를 참 천하의 명성이 높은 나를 부르는 뭘까요? 예물이라든지 그 의식이 나에게 걸맞지 않은 그런 별볼래 없는 사람 부르듯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후패를 갖추고 예를 지켜서 나를 부른다면 내가 갈 수 있지만 그런 인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후들에게 가지 않는 것이지,
내가 넌 자네 생각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가지고 8억을 벌 수 있다. 왕척이 직심. 뭐 그런 이익을 따져가지고 내가 간다면 내가 천하의 맹자겠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석자의 재경공 전 초우인이정 부지 장살지 지사불망제 고학 용사불망 상기원 이건 공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공자님이 누굽니까? 이 우인을 칭찬해서 한 말씀이다. 공자가 무엇을 취했겠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 예에 맞지 않는 부름, 격식에 맞지 않는 그런 초병 이런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사냥터를 지키는 우인도 그걸 할진데 내가 천하의 대표적인 선비인 내가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르지 않는데 이해를 갖춰서 부르지 않는데 내가 찾아가고 이딴 짓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그 맹자의 뭘까요? 강한 자의식 그러니까 자존심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또 들기를 뭐라고 들었냐면 그래서 차부 왕척이 직심자 일이 어냐 여일이 즉 왕심이 직척 일이 역가위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왕척이 직심 그러니까 이 척이 30cm로 친다면 심은 2m 40cm예요. 8배니까 1대 8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m라고 치고 이걸 1척을 그냥 30cm가 아니라 1m로 친다면 1m를 굽혀 가지고 8m를 펼 수가 있다. 바꿔 말해서 1억을 들여 가지고 8억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냐면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 분리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이익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꼭 이익 가지고 한다면 8배가 아니라 왕심이 직접 그러니까 8억을 투자해 가지고 1억 더 버는 것, 그 9억이 된다 이것이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도 그렇게 그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해야 된단 말이냐. 그 작은 이익도 놓치지 않고 다 넌 챙기고 따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인대에게 맹자가 역시 꾸지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자를 굽혀서 한 자를 펴는 것도 이익이 된다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냐. 너는 그렇게 비루한 놈이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또 예를 또 들죠. 뭐라고 드느냐 하면 석자, 조간자, 사왕량, 폐해성, 종일이 불획 일금, 폐해 반명왈, 천하지 천공야, 혹이고왕량, 량왈, 청부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역시 맹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조간자는 이 진나라의 대신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뒤에 이 조간자의 후손들이 이 진나라를 진나라 그 공을 제후를 이 허수아비를 만들고 한나라 그리고 위나라 그리고 조나라 이렇게 이 진나라 전체를 원래 진나라에 조금 남겨놓고 한위조가 이렇게 땅을 나눠 가져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춘추 시대를 끝내는 일이었고, 이게 바로 전국 시대의 시작이 이때로부터 이 대부가 이 진공을 바보 만들고 조그만 땅만 남겨놓고 전체 중요한 땅들은 셋이가 나눠 가져버리고, 그리고 또 주나라 천자가 이것을 인정해버리고, 이게 전국 시대의 시작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옛날에 조간자가 진나라의 그 이 권신이었던 권력이 있던 신하였던 조간자가 왕량이라는 왕량과 이 조 만들 조자에다가 보라고 했습니다. 조보 왕량과 조보라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보면 뭐 어느 부분에 항상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누가 제일 잘했고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말 모으는 거 말에 관한 것은 왕량 조보가 천하에서 최고였다. 글자는 누구다. 뭐 창일이라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이런 사람이 최고였고 뭐 술은 뭐 누가 만들었고 뭐 의적이 만들었다. 두강이 만들었다. 뭐 한 이런 뭐 하여튼 한두 명 정도의 그 상징적인 인물들을 이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뭐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당장 많이 이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리고 왕량과 조보가 있는데 그 왕량이라는 그 천하의 최고의 이 뭘까요? 이 수레를 잘 모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말에 대해서는 뭐 말병이라든지 말의 뭐 특성 키우는 거 모든 것은 말에 대한 그 백과사전적인 인물이었다 이겁니다. 왕량이라는 말 사람이. 그래서 이 폐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아주 이 폐자를 보면 여자 여자가 들어있지만 꼭 여자는 아니고 내시도 될 수 있고 왕이 옆에 두고 아주 아끼는 그 신하를 총애하는 신하를 폐라 그러는데 폐신인 해라는 사람 이름이 해예요. 이 여는 와 성이라는 수레에 같이 타게 했다 이겁니다. 왕량이 모는 수레에 이 폐해인 이 총신인 해를 태워가지고 사냥을 하게 했다 이겁니다. 정유리 불래기 1급 하루 종일도 말을 타고 그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터해서 사냥을 했는데 종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정유리 불래기 1급. 여기 세금자죠. 근데 여기 갈로 금수, 금수 숫자가 생략되었다고 봐요. 이게 숫자 금수. 그리고 금수 이렇게 해놓고 사실 액센트는 이 수에가 있어요. 길짐승이죠. 이건 날짐승이고 금이라고 썼지만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겁니다. 새는 뭐 새를 날아가는 새를 이거 어떻게 뭐 이 폐가 이런 명사수도 아닌 친구가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금이라는 금수의 준말이고 액센트는 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종일 동안 뭐 뭡니까? 그 고라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이죠. 그리고 폐가 반명이라는 것은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그 반명은 이 복명과 마찬가지 복명하기를 마마 그 왕량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뭐 천하 최고의 이 말머리꾼이고 뭐 사냥의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천하에서 제일 형편없는 놈 천공입니다. 천하에서 제일 형편없는 이 수레 모는 놈 중에서 제일 못한 놈. 운전수 중에서 제일 난폭 운전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혹이고 왕량. 그리고 뭐 임금이 그 얘기 듣고 조간자가 왕량 그 폐해의 말을 듣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이 폐해가 이 조간자에게 복명을 했을 때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는 왕량에게 가서 고해줬어요. 아, 이 사람한테 자네가 뭐 수레를 어떻게 몰았길래 그 폐해 저놈이 가서 자네를 천하에서 형편없는 수레 운전 기술이라고 영 형편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이 왕량이 말하기를 청부지. 이건 왕에게 찾아갔다 해도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이 폐해를 이 양반을 모시고 가서 사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청부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왕량이 안 갈라 그 폐해가 아이고 나는 이 조간자가 가라 그래도 폐해가 아이 나는 싫어요. 저 인간 저 형편없는
내가 뭐 아무리 해봐도 뭐 한 마리도 못 잡게. 그러니까 왕냥이가 이 짐승을 따라가서 이 활을 쏘기 좋은 장소로 해주면 활을 쏴가지고 잡는데, 그게 이 왕냥이가 이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 뭘까요? 규칙대로 몰아가지고 했는데, 이놈의 지가 이 폐해가 지가 이 활솜씨가 없어서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왕냥을 탓한 거예요. 자기 그 형편없는 활 실력은, 사격술은 말하지 않고 왕냥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강이후가라는 것은 이 강자와 마찬가지죠. 예, 이 강자와 마찬가지고 이 강자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고 요렇게 쓰기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똑같은 글자이죠. 강이후가, 그러니까 이 억지로 이 뭘까요? 그 강요해서, 강요하다시피 해서 이제 이 뭡니까? 이 폐해가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이제 이 사냥을 가는데, 하루아침에, 하루 종일도 아니고, 아까는 종일이랬는데 하루아침에, 예, 아침나절에 십금 10마리를 잡았어요. 10마리. 그래서 폐해 반명을, 이 폐해가 돌아와가지고 조관자에게, 아이고, 알고 보니까 말입니다. 주상, 알고 보니까 이 왕냥은 정말로 소문대로 천하의 최고의 이 말머리꾼이고, 운전을 천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냥이 조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사장여여성, 내가 그를 시켜서 너와 함께 술에 타는 것을 맡기겠다, 관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왕냥이 그 배에 넣어 사냥할 때 항상 왕냥이가 운전하도록, 수레를 몰도록 내가 아예 명령을 해서 특별히 너는 왕냥을 바꿔 말해서 전속 운전수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갔죠?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이게 어디 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 혼자 이걸 하고 있어서 잘 찾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서 미안합니다. 위량왈, 그러니까 왕에게 그렇게 조관자가 넌 앞으로 이 해의 전속 운전수가 되어라, 이렇게 했더니 양이 불가, 왕양이 분부에 응하지 않습니다. 불가하다는 것은 응하지 않아요. 싫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오위지 범아구치 종일불핵일 위지 괴우 일조의 획십 시운 불실기치 사시여파 불관여 소인성 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가 위지 그를 위하여 이런 말이고요. 이 범아치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을 모는 것을 이 규범대로 했더니, 이런 말이죠. 법대로 했더니 종일불핵일, 하루 종일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정상적인 방법, 정말 이 활 쏘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계속 만들어줘도 이 인간이 활 쏘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활도 상당히 공력이 있고 연습을 해서 이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되지도 못하는 놈이 활을 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겁니다.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위지 괴우라는 것은 뭐냐면, 법도에 어긋나게 했단 말입니다. 짐승을 바로 옆에 가서 붙여가지고 바로 쏘기 쉽게 하는. 그러면 이 사냥, 활 쏘는 사람의 공력은 전혀 필요 없는, 그 옆에 갖다 붙이면 그대로 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이 사회, 사냥의 정도에 어긋난 방법을 해줬더니, 어긋나게 말을 몰아줬더니, 한나절 만에 그냥 10마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 예. 시경에 이르기를, 이 시산백에 있는 시경이 불실기치 달리는 그 방법을 잃지 않았으니, 법도를 잃지 않으니 사시여파. 그 사시라는 건 활 쏜다는 말이거든요. 마치 이 뭐를 깨트리는 것처럼 활을 잘 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술에 모는 사람은 이 활 쏘는 사람이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활 쏘는 사람의 실력에 의해서 이 사냥물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불실기치 사시여파. 그러니까 이 불실기치는 술에 모는 사람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 사시여파는 이 활을 연습해서 일정한 수준에 오른 사람이 활을 쐈을 때 마치 쪼개듯이 활을 쏜다. 그러니까 팍 맞아가지고 그냥 나무가 반을 갈라진다, 혹은 짐승이 맞고 그대로 잡히는 그런 상황을 사시여파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사는 놓다는 말이고, 시는 활이니까 활을 쏘는 것이 마치 뭐를 쪼개는 것 같아 이런 얘기죠. 네. 불관여 소현수. 그런데 저는요, 이 폐해 같은 그런 이 형편없는 인간, 이 활 궁도라고 하나도 모르는 그런 인간하고는 수레를 함께 타는 것에 습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저는 소인과 함께 수레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사양하겠습니다. 청컨대 사양하겠다는 말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놈하고는 같이 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그 예법이나 정도나 옳은 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이런 편법을 거부한다. 맹자가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왕양의 예를 들어가지고 또 이 편법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번 더. 그래, 예법이나 규법, 규칙, 이게 여기에 맞아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 편법에 의한 움직임은 나는 거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자 차수여 사자비. 그러니까 어자라는 것은 말 모는 사람입니다. 말머리, 아까 말한 왕양이죠. 왕양 같은 어자도, 그러니까 이 사자와 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사자는 이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놈하고 짝이 되어 가지고 수레를 타고 이 비라는 것은 서로 따르다는 뜻이니까 요즘 의미라면 함께 수레를 타고 가는 것, 합작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수라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형편없는 활 쏘는 실력이 없는 놈하고 없는 놈을 태워서 사냥하러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비득금수. 그러니까 이 비득금수라는 건 뭐냐 하면 말이죠. 비득금수라는 것은 법도를 무시하는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냥을 해서 그러니까 이 비라는 건 영합하다는 뜻이에요. 이 영합을 해, 저런 놈과 영합을 해서 나도 또 이 정당한 방법 아닌 방법으로 이 짐승이 가까이 붙여가지고 활을 쏘게 해준다 해서 이 짐승을 잡기를, 숫자가 나오죠. 금수를 잡기를 수약구릉. 이 수약구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산더미처럼 짐승을 잡더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200마리를 잡더라도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 왕양 같은 이 천적인 말머리 하는 사람, 말머리꾼도 정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 맞아. 그런 놈을 어울려가지고 이 영합을 해서, 이 금수를, 짐승을, 사냥을 해서 이 산더미처럼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천하의 맹자인 내가 왕도의 종피, 그러니까 이 도를 굽힐 왕자죠. 내 도를 굽혀서 종피, 제후들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왕량이라면 내가 저런 폐해 같은 놈, 그런 놈하고 제후가 폐해가 돼버리죠. 폐해 같은 놈하고 태워가지고 활을 몰지 않듯이 내가 저런 놈하고 같이 저런 놈과 영합해서 이 천하를 도모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자가 또 자네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가장 자네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자네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뭐냐면 왕기자 미유능직인자야. 자기 지조를, 자기 자신을 굽힌 사람, 바꾸면 말해 자기의 지조, 자기의 절조, 이것을 굽혀가지고 남을 바르게 한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더러우면서 남을 바로잡게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게, 내가 이 원리와 도덕과 혹은 이 예의와 범절과 이 법칙을 지켜야 남에게 감동을 주고 남에게 따르게 할 수 있지. 내가 더러우면서 남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자네가 정말, 자네의 가장 큰 결점은, 자네의 가장 모순은 뭐냐면 왕기해서 직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를 굽힌 사람이 자기 지조를 버리고 더러워진 놈이 남을 깨끗하게 바르게 바로잡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모범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어자, 차, 수, 여, 사자, 비. 이 사자는 그냥 활 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이 폐해처럼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그런 놈하고, 그런 놈의 운전수가, 예를 들어 이 승차 면허가 형편없는 놈하고는, 그 놈을 위해서는 내가 운전수 하기 싫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이 매너 없는 놈이 뒤에 타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앞차를 막 추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가라고 소리치고 하면 그대로 따라줘가지고 3시간에 갈 거리를 1시간 반에 갔다, 이런 경우가 바로 목적지에 빨리 도착했다. 이게 비금수를 그러니까 영합을 해서 타협을 해서 금수를 잡기를 마치 구렁처럼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거. 운전하는 사람 그래 하지, 정신 있는 운전하는 사람 그래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장이라는 뒤에 타고 말이죠, 신호등도 무시하고 급하니까 3시간 거리를 1시간 반에 가도록 해 하고 이래가지고 과속해서 초월하는, 이런 하는 거 마찬가지죠. 수약 구렁이라는 빨리 이 짐승을 잡는 것을 산더미처럼 잡았다는 얘기니까 이 큰 효과를, 빠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거두었다, 이런 말이죠. 비교한다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왕도의 종차가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도를 굽혀서 제후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뭐냐면 자기가 지조를 굽혀가지고 남을 바르게 하는 경우는 있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맹자가 이 지인대의 생각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고쳤다고 할 수 있겠죠. 지인대가 대답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로서 이 얘기는, 이 부분의 얘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바로 등문공 하편의 앞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이게 오늘이 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